매일 장 보는 남녀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시장 이슈 안에서 종목을 골라보겠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매일경제TV 이창원 연구원과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원입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어요? 그럼요. 네. 네. 이번 주말에는 그 글로벌 증시에 관련해서 제가 그 해외 증시 차트를 좀 돌려봤어요. 요즘에 뭐 우리나라 시장도 물론 양호하지만 특히 미국 증시가 연일 또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 테슬라 실적 발표 이후로 뭐 장중에 무려 17% 이상의 급등이 나온 상황에서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폰 11의 혹평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작보다도 대략 30% 이상의 판매량과 사전 예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뭐 지금 잘 나가는 섹터들 보면은 AMD, 뭐 인텔, 엔비디아, 그리고 페이스북, 뭐 애플, 알파벳 등등 미국의 대장주들이 지속적인 신고가를 보이면서 또 토요일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가 상당히 좋았었죠. 우리나라 증시도 이런 글로벌 흐름에 맞춰서 저는 오늘도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섹터는 뭐 일단 IT는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최근에 좀 꺾였던 KMW 급락으로 인해서 꺾였던 5G 관련주들도 재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좀 조성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양적 완화와 또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내수 경기는 상당히 안 좋아요. 이번에 그 주말에 이마트 빅세일 하는 거 혹시 아세요? 아, 진짜요? 네, 이마트 빅세일에서 네. 와인이 3,000 얼마였어요. 와인 3,000 얼마에. 그리고 65인치 TV가 UHD TV가 37만 원. 네, 엄청 싸죠. 그만큼 그래서 이제 뭐 들어가는데도 뭐 2시간씩 기다려야 된다. 네. 이런 뉴스가 어제도 나오고 그리고 제 지인 저는 안 갔어요 이마트. 근데 저 사람 많은 거 복잡해서 싫어해가지고 근데 제 지인들은 이마트를 갔는데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코리아 페스타 때문인지 뭐 백화점이라든지 아울렛 뭐 다 사람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죠? 네. 코리아 페스타도 물론 영향이 있을 건데 네. 그 이제 전 정부에서 그 시작을 했던 거예요. 현 정부에서는 잘 안 밀고 있어요. 그 코리아 페스타. 그 이마트의 그런 세일과 파격 세일은 네. 오프라인 매장의 불황에 어느 반증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네. 쿠팡과 뭐 온라인 플랫폼으로 많은 유통의 어떤 그 기울기가 넘어간 상황에서 지금 이마트, 롯데마트 내수 불황은 여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주가는 IT가 좀 이끌고 있죠. IT가 이끌면서 전체 주식시장은 흐름이 괜찮습니다. 네. 그런데 그 내부로 들어오면 내수 불황은 여전한 것 같다. 그래서 이마트에 이런 그 파격 할인도 그런 뭐 그런 어떤 이면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어찌됐건 지금 내수주들은 앞으로도 조금 지지부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또 어떤 그 미래를 바라보는 반도체, 그 다음에 OLED, 그리고 5G, 그리고 인공지능 현재 정부에서 많이 밀고 있죠. 네. 그리고 최근에는 뭐 양자 컴퓨터. 저도 그 주말에 양자 컴퓨터가 또 지난주에 굉장히 핫했잖아요. 그래서 양자 역학과 양자 물리학에 대해서 그 엄청 찾아봤어요. 네. 뭐 유튜브는 당연히 봤고요. 그리고 기본 그 관련된 뭐 내용들 뭐 책도 몇 권 읽어봤는데 어렵더라고요. 아인슈타인도 틀렸답니다. 참고로. 그래서 이게 그 빛이 파동인지 입자인지에 대한 논쟁에서 아인슈타인은 입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파동이었다. 뭐 아무튼 굉장히 복잡한데 그 얘기를 왜 했냐면
양자 컴퓨터가 또 지난주에 또 한번 급등세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물론 좀 테마성 이슈이긴 했지만 앞으로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를 지금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내수는 불황인데 저는 미래 성장성에 베팅하는 네. 그런 종목들은 지금 충분히 매력적이고 늘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증시는 정말 쌉니다. 요즘에 뭐 해외 주식 열풍이라고 많이 해요. 우리나라는 글렀다. 뭐 우리나라 증시는 망했다.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은데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미국 증시 물론 미국 증시도 좋습니다. 이거를 뭐 흑과 백으로 나누는 거는 거의 의미가 없다고 봐요. 만약에 미국 증시가 좋으면 우리나라 주식 투자하면서 미국 증시도 어떤 해지 차원에서 몇 개 하면 되죠. 배당도 많이 주고 하는 걸로. 그래서 굳이 미국 증시가 지금 잘 나간다 그래서 거기에 또 올라타는 거는 만약에 미국 증시 지금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럼 진작에 저점에서 사야지. 지금 미국 증시 시고가인데 위에서 살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는 여전히 매력적이고 여기에 맞춰서 한번 또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미래 성장성을 우리가 봤을 때 주목해 볼 만한 이슈 뭐가 있을지 바로 공개를 해볼게요. 자, 볼게요. 네. 네, 보시면 자, 오늘은 단기 저점에서 다시 보자 5G에 대해서 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MW의 급락으로 인한 많은 5G 부품주들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이런 시점에 다시 저점에서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전문가입니다. 늘 상승만 나올 때 그리고 좋은 얘기만 나올 때 매수를 하는 거는 그거는 그냥 귀동냥으로 듣고선 사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빠졌을 때 저점이 나왔을 때 남들이 아니라고 할 때 매수하는 것이 당연히 현명한 투자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내용 보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네. 자, 보시면은 자, 우선은 대장주 KMW 저점 재반등 3분기 실적 선라운드 업종 바로 이게 저는 5G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5G 업종의 특성상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때 실적이 좀 몰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3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지금 실적 발표 아직 안 한 종목들 중심으로 좀 저점 매수를 해놓는다면 네. 실적 발표 이후로 주가가 다시 재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오늘 그 안에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5G 통신 장비주 내에서 오늘 어떤 종목을 얘기해 주실지 화면을 통해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매일 장보는 남녀! 오늘 시장의 특징주는 뭔가요?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바로 이겁니다. 어머머! 네, 오늘 5G라고 힌트를 확실하게 주셨는데 그 안에서 골라주신 종목이 HFR이네요. 네, 맞습니다. HFR. 바로 동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일본의 대표적인 통신사에 부품 납품 가능성이 있는 종목으로서 네. 3,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입니다. 한 최근 2달 정도는 주가가 고점에서 많이 흘러내렸는데요. 9월, 10월 좀 조정을 받은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뭐 다른 5G 관련주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비슷비슷해요. 네. 그래서 5G의 어떤 상승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가장 이슈가 많이 나올 때는 그때가 바로 고점이고요. 지금처럼 흘러내리고 5G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할 때 그때 매수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네. 그래서 HFR 한번 가지고 나왔는데요. 직접 포인트, 차트 포인트 보면서 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포인트 보면은, 자, 먼저 9월의 전고점 이후에 주가 조정 구간을 보였고, 또한
그리고 나서 전 거래일에 최근에 바닥권에서 기관 수급이 굉장히 양호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직접 차트 보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차트 보시면은 지금 이런 상황이죠. 자, 본격적인 상승은 올해 초에 있었고요. 그리고 주가 쭉 올랐었고, 그리고 나서 조정을 한 2달 넘게 받았죠. 자, 좀 더 멀리 볼게요. 자, 좀 더 멀리 보시면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고, 조정 1파, 그죠? 네, 한 번 정도 조정 받은 이후에 다시 매물대에서 오늘 그 전거래일에 다시 재상승 수급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항상 이제 개인들이 많이 매수하는 자리는 이런 자리들이죠. 가장 5G에 대한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올 때 그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가시는데 이런 구간 말고요. 그죠? 이런 구간 말고 지금 충분히 조정받고 반등에 대한 시그널이 좀 예상되는 이런 시기에 편입을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KMW 한번 보도록 할게요. KMW. 우리가 그 5G가 최근에 이제 급락이 나왔는데 특히 KMW 같은 종목들. 그래서 또 많은 언론에서는 이제 5G의 리스크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 것들이 좀 많았어요. 물론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지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거야 뭐 어떤 종목도 마찬가지죠. 많이 산이 높으면 골이 깊듯이 한 번은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양봉만 그리면서 가는 종목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KMW 같은 경우에도 워낙 많이 올랐고요. 자, 좀 더 멀리 보시면은 자, 10,000원부터 여기 지금 80,000원까지 10,000원 아래에 있었었죠. 그러니까 거의 뭐 9배 가까이 오른 대표적인 5G 대장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리고 나서 조정받는 거야 뭐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그 수순인 거고요. 그런 수순인 거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빠지는 거에 대해서 뭐 업황이 안 좋아졌느니 아니면은 뭐 어디 뭐 납품을 하고 있는데 그게 혹시 삐걱거리는 게 아닌가 뭐 이런 그 의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하락에 대한 이유를 굳이 갖다 붙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덕지덕지. 그냥 상승하는 구간이 있으면 반대로 빠지는 구간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조정 충분히 받으면 다시 재상승 하겠죠, 당연히. 그런 그 자연스러운 흐름을 가지고 거기에 후행성으로 계속 이유를 갖다 붙일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KMW도 또 이러다가 신고가 돌파하면은 또 KMW에 대해서 또 다양한 칭찬이 나오겠죠. 뭐 이래서 좋다 저래서 좋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 그러면 이제 역발상으로 생각해서 언론에서 이제 자꾸 그 칭찬할 때는 좀 조심하고, 그리고 조정을 보였을 때, 그죠? 이제는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할 때는 그때 매수하는 전략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장주가 이제 크게 하락을 했는데 뭐 반등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4분기 그리고 또 내년 또 어떤 기대감이 남아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봤습니다. 뭐 다양한 5G 얘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 HFR이 가지고 있는 투자 포인트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FR 같은 경우에는 또 대표적인 바로 우리 그 5G 관련 종목으로 좀 묶여 있는 종목이고요. 네.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 노키아야 뭐 스마트폰에서는 영향력이 많이 약해졌지만 이 5G 장비 쪽으로 다시
좀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5G 쪽으로.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네. 5G 상용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 같은 경우에도 5G 구축 계획을 조금 더 앞당길 것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HFR도 노키아를 통해서 일본을 진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형 수주 모멘텀이 있는 회사가 또 HFR이죠. 그럼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동사는 OEM, ODM으로서 그 노키아에서 이렇게 만들어 달라 주문자 부착 생산 방식이죠. 그래서 노키아가 주문자인 거고요. 그 다음에 HFR이 이제 공장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네. 제품이 나오면 그 주문자의 상표가 붙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미래 산업은 인공지능, 뭐 비메모리, 5G라고 하는데 그게 한 카테고리 안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도 비메모리 반도체에 133조 원을 투자한다고 한 것도 지금 그 삼성전자가 반도체 시장의 1위는 메모리 반도체지 비메모리 반도체는 아니거든요.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인텔, 퀄컴, AMD 등등 많은 기업들이 지금 그 선두권에서 위치를 단단히 견고하게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삼성 같은 경우에도 비메모리 반도체 지금 스마트폰용 만들긴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호평을 받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갈 길이 멉니다. 우리나라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는 거의 60%의 점유율을 갖고 있지만 비메모리는 3%밖에 안 돼. 특히 삼성전자, SK는 뭐 아직 거의 뭐 영향이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바로 그 인공지능, 정보 처리와 연계가 됩니다. 그런 그 정보 처리 기술 그리고 어떤 쉽게 얘기해서 사물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인공지능 다 포함이 되는데 그게 뭐 자율주행도 다 연관이 되는데 여기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또 5G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어떤 트렌드와 정확히 주도 트렌드와 일치하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3분기 매출이 50% 가까운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3분기부터 이제 5G 장비 매출이 또 본격화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은 더 좋아질 걸로 봅니다. 이 노키아가 지금 그 글로벌 시장에서 계속 납품을 하고 있기 네. 때문에 지금 뭐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야 이제 5G 좀 지겨워, 그죠? 네. 매일 올해 초부터 증권 방송만 틀면 5G. 그래서 실제로 그 5G가 이미 다 상용화가 됐고, 네. 그리고 뭐 이제는 끝난 이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4G에 기반한 5G로서 진정한 5G 시대는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5G 스마트폰 쓰면은 얼마나 불편하십니까? 오히려 4G보다 더 끊기는 경우도 있죠. 지금 완전히 과도기 시기고요. 내년이나 내후년부터 시작될 거고 네. 특히나 중요한 거는 다른 나라는 시작도 안 했어요. 우리나라가 워낙 빠른 거고 계속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익숙한 건데 다른 나라는 아직 시작도 안 했고 그런 면에서 글로벌 기업에 납품하는 이런 그 HFR, 노키아와 또 거래처들 맺고 있고 하니까. 뭐 미국 쪽에도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충분히 앞으로 전 세계 시장의 5G 성장과 더불어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산업 특성상 하반기 매출 비중이 좀 높죠. 먼저 우리가 이제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주고 뭐 예를 들어서 편의점을 한다 그러면 그 월말 결산을 해서 매출이 바로바로 잡힐 텐데 이런 기업들이야 이렇게 바로바로 월말 매출이 잡히겠습니까? 수주 받아서 만들어서 납품하고 결제는 뭐 하반기에 좀 몰려 있는 경우도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실적이 하반기에 모여 있고 그래서 3, 4분기에는 예상보다 또 실적이 크게 잘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실적 기대감도 충분히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상반기에 주가가 워낙 잘 올랐던 종목이기는 한데 하반기에도 여전히 모멘텀이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종목은 특징주 개념으로 저희가 5G 통신정비주 내에서 HFR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또 주가 반등이 눈에 띄었던 종목인데요. 시장 상황에 따라 종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5시에 시장 얘기 네, 맞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드렸던 5G 관련된 이슈와 그리고 지금 최근에 또 시장 대비해서 강한 주도주로 갈 수 있는 섹터들 분석해 드릴 테니까요. 이따가 오후 5시 MBN골드 공개 방송 많이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매일 장보는 남녀는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창원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